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 채널입니다. 10년 이상의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부터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해드립니다. 수년간 운영된 전문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카이라트 vs 올림피아코스. 이 경기는 표면적으로는 4, 2, 3, 1 대칭 구도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용은 중앙 라인 사이를 누가 더 잘 활용하느냐의 싸움에 가깝다. 카이라트 알마티는 홈이라는 점을 의식해 초반에는 라인을 너무 내리지 않고 호르지뉴와 그로미코를 통해 천천히 템포를 끌어올리려 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더블 볼란치 앞뒤 공간이 벌어지는 순간 타팔로프 한 명으로는 최후방과 중원 사이 넓은 지역을 모두 커버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반면 올림피아코스는 모우자키티스가 직접 라인 사이로 파고들며 수비와 미드필드 사이에 생기는 간격을 집요하게 공략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가 전진 드리블로 일선을 끊어놓으면 마르틴스는 한 박자 빠른 전환 패스로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동시에 열어주고 엘카비는 이 타이밍에 맞춰 뒷공간을 침투한다. 이런 구조에서는 카이라트 알마티 수비가 페널티 박스 주변 지역에서 얼마나 집중력을 유지하느냐가 핵심인데, 라인 사이 간격 관리에 취약한 모습이 반복되던 패턴을 감안하면 불안 요소가 크다. 특히 페널티 박스 앞 세컨드 볼 상황에서 볼만 쳐다보는 장면이 나오면 모우자키티스의 침투와 엘카비의 연계 패턴을 제대로 막아내기 어렵다. 또한 카이라트 알마티는 공격으로 전환할 때 전개 속도가 한 박자씩 느려지는 경향이 있어 올림피아코스의 압박을 한 번 넘긴 뒤에도 상대 수비가 재정렬할 시간을 허용하는 문제가 있다. 올림피아코스 입장에서는 굳이 라인을 과도하게 올리지 않더라도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고 모우자키티스의 박스투박스 움직임을 활용해 자연스럽게 전진하면 된다. 그래서 경기 흐름은 카이라트 알마티가 홈에서 어느 정도 버티는 그림으로 출발하더라도 시간이 갈수록 중앙에서의 템포 차이와 라인 사이 활용 능력에서 올림피아코스가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카이라트 알마티가 세트피스나 역습 한두 번으로 반전을 만들 여지는 남아있지만 오히려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구간이 길어질수록 실점 위험이 더 커지는 구조라는 점이 부담이다. 결국 이 매치는 모우자키티스가 최후방 수비라인과 최전방 공격 라인 사이 공간을 얼마나 자주 장악하느냐, 그리고 그 전개가 엘카비의 마무리와 얼마나 자주 연결되느냐에 따라 스코어가 갈릴 가능성이 크다. 전술 밸런스와 라인 사이 활용 능력, 그리고 박스 근처에서의 결정력까지 감안하면 올림피아코스 쪽 기대값이 조금 더 높게 형성되는 구도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카이라트 알마티의 수비 블록이 내려앉고 미드필드와 수비라인 사이 공간이 넓어지는 순간이 찾아오면 올림피아코스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치고 들어갈 여지가 충분하다. 그래서 이 경기는 단순한 이름값이 아니라 실제 전술적 상성과 박스투박스 움직임의 차이가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카이라트 알마티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바이에른 뮌헨 vs 스포르팅 CP. 이 경기는 이름값만 봐도 전력 차이가 느껴지는 매치업이지만 실제 내용을 뜯어봐도 구조적으로 바이에른 뮌헨 쪽으로 기울어진 그림이다. 바이에른 뮌헨은 홈 경기장에서 하이라인과 전방 압박을 앞세워 초반부터 템포를 올리고 중앙과 측면을 동시에 흔들며 상대 수비 블록을 벌려놓을 가능성이 크다. 올리세가 오른쪽에서 인사이드로 파고들며 하프 스페이스를 점유하면 케인은 한 발 뒤로 빠져 연계에 가담하거나 박스 안에서 마무리를 준비하는 이중 역할을 수행한다. 이 인버티드 패턴이 반복되면 스포르팅 리스본 수비진은 올리세를 따라 안으로 좁힐지 아니면 풀백을 바깥에 남겨둘지 선택이 꼬이고 그 틈을 고레츠카가 후방에서 타이밍 좋게 올라오며 두 번째 옵션을 제공한다. 반면 스포르팅 리스본은 켄다에게 볼을 넣은 뒤 이선이 올라붙는 패턴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 바이에른 뮌헨의 압박 앞에서는 탈압박 과정에서 실수가 나올 여지가 적지 않다. 곤살베스와 트링캉이 전개 과정에서는 위협적일 수 있지만 볼을 잃는 순간 역습 저지 라인이 무너지고 바이에른의 전환 속도와 비교하면 수비 복귀 속도에서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다. 특히 파이널 서드에서 올리세의 대각선 침투와 케인의 연계 플레이를 스포르팅 수비진이 끝까지 따라가며 통제하기에는 1대1 능력과 커버 범위에서 구조적 한계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바이에른 뮌헨은 전개가 막힐 때도 세트피스와 중거리 슈팅, 세컨볼 경합에서 추가 기회를 만들어내는 팀이라 단순히 점유율만 앞서는 경기가 아니라 슈팅 볼륨까지 꾸준히 쌓아갈 수 있는 흐름이다. 스포르팅 리스본이 반격하려면 바이에른 하이라인 뒤 공간을 노리는 롱패스와 빠른 전환으로 승부해야 하지만 이 경우에도 켄다의 결정력에 과도하게 의존해야 한다는 부담이 따른다. 그래서 초반에는 스포르팅의 역습 한두 번이 위협적인 장면으로 이어질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날수록 바이에른의 전술 완성도와 개별 기량 차이가 점점 더 크게 체감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고레츠카의 오버래핑과 이선 침투가 더해지면 스포르팅 더블 볼란치가 어느 쪽을 먼저 막아야 할지 선택이 더 어려워진다. 바이에른 뮌헨이 홈 관중의 에너지를 등에 업고 초반 압박 강도를 끌어올린다면 스포르팅 리스본의 빌드업은 전반 중후반부터 점점 더 깊은 지역으로 말려 들어갈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단순히 이름값이 아니라 인버티드 윙어 활용과 전방 연계, 라인 간 간격 관리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한 단계 위의 전술적 완성도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이 초반부터 주도권을 틀어준 상태에서 멀티골 차이까지 노려볼 수 있는 비교적 방향이 명확한 경기로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바이에른 뮌헨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아탈란타 vs 첼시.
이 경기는 단순한 이름값 싸움이 아니라 전방 압박의 강도와 전환 속도를 누가 더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에 따라 흐름이 갈리는 매치업이다. 아탈란타는 3-4-3 구조에서 윙백과 이선이 함께 올라서며 상대 빌드업 라인에 강한 압박을 걸어 높은 지역에서 공을 빼앗는 패턴을 반복할 것이다. 자신들이 해볼 만하다고 판단하는 상대를 만나면 전방 압박 강도가 한 단계 더 올라가고 탈취 지점에서 곧바로 상대 페널티 박스 안을 직접 공략하는 과감한 전개가 팀 전체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다. 스카마카가 등져받는 볼을 지켜내면 돼 케텔라이르와 파살리치가 하프 스페이스와 박스 안쪽으로 동시에 침투하면서 컷백과 세컨 찬스를 동시에 노리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 과정에서 윙백이 측면 깊은 위치까지 올라가 크로스와 낮은 크로스를 반복적으로 시도하면 첼시 수비는 박스 안에서의 마킹 전환과 세컨볼 대처에 계속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반면 첼시는 4-2-3-1 기반 빌드업으로 후방에서부터 차분히 풀어나가려 하겠지만 아탈란타의 전방 압박이 강하게 들어오는 구간에서는 첫 터치 실수와 패스 미스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주앙 페드로와 페드로 네투가 역습 상황에서 공간을 활용해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다는 변수가 있지만 중원에서 엔소가 전환 패스를 시도하는 순간에 압박을 제대로 받으면 공격 리듬이 끊기는 장면도 충분히 그려진다. 교체 카드 싸움에서도 아탈란타는 후반에 투입되는 공격 윙백 자원들이 압박 강도와 활동량을 유지해주기 때문에 체력 싸움이 본격화되는 시간대에도 전방에서 상대를 괴롭힐 수 있는 여력이 더 크다. 첼시는 후반으로 갈수록 빌드업 실수 한 번이 곧바로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점점 더 롱볼이나 안전한 선택 위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곧 아탈란타의 두 번째, 세 번째 공격 기회를 계속 허용하는 흐름과 연결된다. 결국 이 경기는 높은 지역에서 볼을 더 자주, 더 질 좋게 훔치는 팀이 주도권을 가져가는 구도이고, 전방 압박과 교체 카드 깊이를 모두 감안하면 아탈란타 쪽으로 저울추가 기울어지는 그림이 자연스럽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아탈란타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바르셀로나 vs 프랑크푸르트. 이 경기는 표면적으로는 같은 4-2-3-1 구도지만 실제 내용은 펄스9을 중심으로 한 바르셀로나의 전술 완성도가 프랑크푸르트의 직선적인 전개를 얼마나 압도할 수 있느냐의 싸움이다. 바르셀로나는 페란 토레스를 펄스9로 두면서 전방 공격수가 이선으로 내려와 미드필더 숫자 싸움에 가담하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연출하고 있다. 그래서 빌드업 초반부터 중원에 한 명을 더 두는 효과를 누리며 상대보다 한 박자 빠르게 전환 지점을 선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이때 페드리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받으면 야말과의 짧은 원투 패스로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흔들어 놓고 페란이 다시 박스로 재침투하는 2차 움직임까지 이어지는 패턴이 형성된다. 이러한 2대1 패턴은 상대 수비의 오프사이드 트랩을 깨뜨리는데 최적화되어 있어 프랑크푸르트 수비 라인이 한 번 타이밍을 놓치면 곧바로 실점 위기로 직결될 수 있다. 반면 프랑크푸르트는 버카르트를 향한 직선적인 연결과 바오야도 알리치의 개개인 돌파에 의존하는 구간이 길어질수록 전개가 단조로워지고 선택지가 줄어드는 문제가 나타난다. 바르셀로나는 높은 라인과 전방 압박을 통해 프랑크푸르트의 1차 빌드업을 끊어놓고 공을 탈취한 뒤 곧바로 이선과 풀백을 활용한 빠른 전환으로 상대 진영을 두드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페란의 하강 움직임으로 미드필더 숫자 우위를 확보한 뒤 페드리와 야마리 라인 사이 공간을 파고들며 프랑크푸르트 더블 볼란치 뒤쪽을 반복적으로 공략하는 그림이 예상된다. 프랑크푸르트가 이 흐름을 끊어내려면 버카르트의 뒷공간 침투와 도알리치의 컷인 장면에서 높은 효율을 보여줘야 하지만 점유 싸움에서 밀리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찬스 자체가 자주 나오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바르셀로나는 경기 도중 레반도프스키를 투입해 정통 스트라이커를 세우는 순간 박스 안점유율과 크로스 타깃을 동시에 높이며 전혀 다른 유형의 압박을 가할 수 있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입장에서는 펄스9 기반의 라인 사이 압박과 레반도프스키 투입 이후의 박스 점유형 공격 두 가지를 모두 대비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경기에 들어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셀로나는 홈이라는 환경과 전술적 완성도, 그리고 교체 카드의 폭까지 감안하면 경기 내내 주도권을 크게 빼앗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펄스9으로 시작해 레반도프스키 카드로 마무리까지 가져갈 수 있는 바르셀로나의 전술 다양성이 프랑크푸르트의 단조로운 전개와 체력 분배 문제를 얼마나 벌려놓느냐에 따라 스코어 차이만 달라질 경기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바르셀로나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인테르 vs 리버풀. 이 경기는 단순히 유럽 빅클럽 간의 이름값 대결이 아니라 최근 몇 시즌 동안 쌓아 올린 전술 완성도와 팀 분위기의 격차가 정면으로 드러나는 매치업이다. 인터밀란은 3백을 기반으로 중앙 숫자를 확보한 뒤 라우타로와 튀랑을 향해 빠르고 정확한 전진 패스를 공급하며 하프 스페이스를 꾸준히 공략하려 할 것이다. 바렐라는 중원에서 압박과 탈압박을 모두 수행하면서 좌우로 공을 흔들어 리버풀의 더블 볼란치를 계속 뛰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라인 간 간격을 벌려낼 수 있다. 이 흐름 속에서 인터밀란의 윙백들이 하프스페이스 바깥쪽을 오르내리며 크로스 각도를 만들어주면 라우타로의 문전 움직임과 튀랑의 피지컬이 곧바로 박스 안 위협으로 이어진다.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인터밀란이 준비된 패턴을 통해 니어파 포스트를 번갈아 공략하고 세컨드 상황에서도 슈팅 타이밍을 여러 번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반면 리버풀은 4-2-3-1에서 이선과 최전방의 압박 라인이 따로 노는 장면이 자주 나오며 공을 빼앗긴 뒤 전환 수비에서 공백이 커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에키티케와 각포, 소보슬러이가 공격 전개에 관여하더라도 후방 빌드업이 불안하면 자연스럽게 터치라인 근처에서만 공을 돌리다가 박스 근처 진입 전에 템포가 끊기는 패턴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팀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는 상황에서는 한 번 실점했을 때 라인 전체가 위축되기 쉽고 압박 강도도 애매한 중간 지점에서 멈추면서 상대에게 더 많은 세컨드 찬스를 허용할 위험이 크다. 그래서 인터밀란 입장에서는 서두를 필요 없이 조직적인 전방 압박과 세트피스, 그리고 라우타로의 골 냄새를 활용해 천천히 상대를 코너로 몰아넣는 운영이 가능하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리버풀의 더블 볼란치와 포백 간 간격이 벌어지면 바렐라와 이선 자원들이 그 틈을 파고들어 박스 근처에서 슈팅과 세컨드 볼에 연속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 리버풀도 개별 선수들의 기량만 놓고 보면 언제든 한 방을 만들 수 있는 위협은 존재하지만 팀 구조와 분위기가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는 반전을 이어갈 체력이 부족하다. 특히 코너킥과 프리킥에서의 수비 집중력이 떨어져 있는 지금 흐름이라면 인터밀란의 세트피스 루틴은 이 경기에서 가장 직관적인 득점 루트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인터밀란이 꾸준히 쌓아올린 전술 밸런스와 세트피스 조직력, 그리고 리버풀의 흔들린 구조와 분위기 사이에서 균형추가 어느 쪽으로 기울지 확인하는 무대다. 지금 흐름만 놓고 보면 인터밀란이 리드를 잡고 경기 전체 템포를 관리하는 시나리오가 훨씬 더 자연스럽게 그려진다. 리버풀이 이름값으로 버티기에는 인터밀란의 세밀한 전술 구조와 안정된 골 결정력이 너무 명확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승부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인터밀란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AS 모나코 vs 갈라타사라이. 이 경기는 전술적인 틀 자체보다 장거리 원정에서 비롯된 피로도와 포켓 공간 활용 능력이 승부를 가르는 핵심 키워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홈팀 AS 모나코는 3-4-3 구조에서 골로빈을 중심으로 중원을 넓게 흔들며 좌우 스윙 패스로 갈라타사라이의 더블 볼란치를 계속 움직이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상대 중원 라인이 좌우로 끌려다니는 순간 발로구는 수비 라인 어깨를 타고 뒷공간으로 파고들고 미나미노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한 번 받아준 뒤 다시 박스 안으로 들어가며 연속적인 패턴 플레이를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갈라타사라이는 이카르디의 박스 장악력과 사내의 측면 돌파, 균도안의 늦은 박스 침투라는 강점을 갖고 있지만 이 장점이 살아나려면 중원 압박과 전방 압박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튀르키예에서 모나코까지 이어지는 장거리 이동과 낯선 원정 환경을 고려하면 전반부터 과도한 하이프레스를 가져가기보다는 중간 블록에서 버티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AS 모나코 입장에서는 골로빈이 비교적 여유있게 공을 잡을 수 있고 윙백까지 포진의 폭을 넓히면서 상대 수비 블록의 옆구리를 찢어내는 전개를 편하게 가져갈 수 있다. 또한 홈팀 AS 모나코는 볼을 잃은 직후 전환 압박에서 강점을 보여온 팀이라 갈라타사라이의 1차 빌드업이 피로 누적으로 느려지는 순간 높은 지역에서의 탈취와 빠른 슈팅 연결이 나올 여지도 충분하다. 그래도 갈라타사라이가 보유한 이카르디의 결정력과 사내의 단독 돌파 능력을 감안하면 역습 한두 번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여지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장거리 원정의 피로도가 누적되면 원정팀 갈라타사라이의 라인 간 간격은 벌어지고 뒷공간과 포켓의 관리가 느슨해지는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때 발로군의 직선적인 침투와 미나미노의 유기적인 포지션 변경, 골로빈의 스윙 패스가 동시에 맞물리면 홈팀 AS 모나코가 박스 근처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찬스를 이어가는 구도가 그려진다. 또한 세컨볼 경쟁 상황에서도 3백 뒤를 커버하는 중원 라인의 집중력이 좋아 루즈볼이 나올 때마다 다시 공격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장거리 원정 전원 속도 포켓 공간 침투라는 세 가지 요소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순간 흐름이 완전히 넘어갈 수 있는 매치업이다. 전체적인 전술 밸런스와 체력 배분, 이동 거리까지 감안하면 홈팀 AS 모나코가 경기 리듬을 더 오래 쥐고 흔들 확률이 분명히 높다. 여기에 초반부터 골로빈의 패스 템포와 발로군 미나미노의 움직임이 맞아 떨어진다면 스코어상으로도 점점 홈팀 쪽으로 기울어지는 그림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AS 모나코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PSV vs AT 마드리드. 이 경기는 표면적으로는 UCL 무대에서 만난 두 팀의 맞대결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높은 라인을 쓰는 아인트호벤과 라인 브레이킹에 특화된 AT 마드리드의 구조 싸움에 가깝다. 아인트호벤은 홈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전방 압박을 통해 상대를 자기 진영에 묶어두려 할 것이고 페리시치와 반 본멜의 측면 돌파와 크로스로 초반 분위기를 끌어올리려 할 것이다. 사우턴이 중원에서 빌드업 리듬을 잡아주면 전개 자체는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최종 수비 라인을 높게 유지하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수비 뒷공간 노출은 피하기 어렵다. 수비진이 전진한 상태에서 라인 간 간격이 벌어지면 한 번 볼 경합에 밀렸을 때 곧바로 하프라인 뒤쪽이 크게 비는 장면이 나올 수 있다. 문제는 이런 구조적 리스크가 줄리아노 시메오네처럼 라인 브레이킹에 특화된 공격수를 만났을 때 배가 된다는 점이다. 줄리아노 시메오네는 오프사이드 트랩을 끝까지 노려보다가 수비가 반발 늦게 올라서는 순간을 파고드는 타입이라 VAR로 확인해도 번복하기 어려운 수준의 절묘한 타이밍으로 골 장면을 연출할 수 있다. 훌리안 알바레즈는 전방에서 내려와 공을 받아주고 다시 박스 안으로 재침투하면서 수비 라인을 끌어내고 그 틈 사이로 줄리아노 시메오네가 뒷공간을 파고드는 연계 후 침투 패턴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파블로 바리오스는 중원에서 볼을 탈취한 뒤 곧바로 전진 패스나 측면 전원으로 수비 라인의 균형을 깨뜨리며
전환 속도에서 아인트호벤보다 한 박자 빠른 그림을 보여줄 여지가 충분하다. 여기에 에이티 마드리드는 교체 카드까지 풍부해 후반 중반 이후에도 빠른 발을 가진 공격 자원과 에너지 넘치는 미드필더들을 투입하면서 뒷공간 침투 패턴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 아인트호벤은 전반에는 압박과 점유로 버틸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비수들의 체력 저하와 복귀 속도 감소로 인해 수비 뒷공간 약점이 점점 더 크게 드러날 공산이 크다. 특히 라인이 높이 형성된 상태에서 한 번만 크로스 전환이나 직선 패스를 허용하면 센터백 뒷공간으로 깊게 파고드는 에이티 마드리드 공격수에게 1대1 찬스를 내줄 위험이 크다. 교체 전력에서도 에이티 마드리드가 비교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후반 교체 이후 경기 흐름은 오히려 원정팀 쪽으로 더 강하게 기울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아인트호벤의 공격적인 라인 설정이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 틈을 파고드는 에이티 마드리드의 라인 브레이킹과 전환 속도가 승부의 핵심 변수로 떠오를 것이다. 전술 구조와 스쿼드 밸런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경기 전체 흐름을 주도하고 결정적인 한 방을 가져갈 가능성은 에이티 마드리드 쪽에 더 무게가 실린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아인트호벤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위니용 제스 vs 마르세유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위니용의 높은 라인과 공격적인 3백 운영이 마르세유의 간결한 선수비 후역습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전술 구도라고 볼 수 있다. 위니용은 3백과 윙백을 전진시키며 볼 점유와 공격 주도권을 가져오려 하겠지만 이 구조는 역으로 수비 전환 상황에서 측면과 뒷공간이 크게 열릴 위험을 안고 있다. 아이트 에라지가 전진 드리블과 패스로 상대 1차 압박을 풀어낼 수는 있지만 한 번 빌드업이 끊기는 순간 플로르주와 중원 라인이 뒤에서 커버할 여유가 부족해지는 구간이 분명히 존재한다. 반면 마르세유는 애초에 4, 2, 3, 1블록을 단단히 세워놓고 상대가 전진하는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인터셉트 이후 곧바로 역습으로 나가는 패턴이 거의 기본값에 가깝다. 호이비에르는 그 과정에서 상대 전진 패스를 읽고 끊어낸 직후 지연 없이 오바메양과 그린우드를 향해 날카로운 킬 패스를 공급하며 두 공격수의 스피드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플레이를 설계한다. 오바메양은 수비 뒷공간을 향해 대각선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을 반복하면서 한 번 타이밍만 맞으면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을 최소한 2번은 만들어낼 수 있는 유형이다. 그린우드는 오른쪽에서 안으로 좁혀 들어오며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데 위니용 윙백이 전진해 있는 상황에서는 이 공간이 더욱 넓게 열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마르세유의 간결한 역습 전개 과정은 위니용의 최종 수비 라인이 끝까지 버텨내기에는 부담이 큰 구조이며 몇 차례만 제대로 연결돼도 치명적인 장면이 나올 수 있다. 특히 3백이 측면으로 끌려나간 상태에서 볼을 잃으면 나머지 센터백들이 넓은 공간을 커버해야 하고 이때 오바메양의 스프린트와 그린우드의 침투는 위니용 입장에서 악몽에 가까운 압박으로 다가올 것이다. 마르세유는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점유율 싸움에 집착하기보다 라인 간격을 유지하면서 상대 빌드업 실수를 기다리는 쪽에 더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 위니용은 홈에서 라인을 내리고 버티기보다는 자신들이 익숙한 공격적인 운영을 그대로 가져갈 공산이 큰데 이 경우 경기 전체가 위니용의 전진 vs 마르세유의 역습이라는 그림으로 고정될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위니용 수비수들의 다리가 무거워지면 호이비에르의 전진 패스 한두 번에 수비 뒷공간이 찢어지고 그때마다 골키퍼와 1대1에 가까운 찬스가 만들어질 여지가 크다. 결국 이 매치는 양팀의 전술적 상성만 놓고 보면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는 위니용보다 간결한 선수비 후역습으로 무장한 마르세유에게 훨씬 더 유리한 구도라고 볼 수 있다. 위니용이 전술적 모험을 감행할수록 마르세유의 역습은 더 날카로워지고 홈팬들에게는 다소 버거운 경기 내용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위니용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토트넘 vs SK 프라 이 경기는 전력 차이뿐 아니라 라인 간격 관리와 하프 스페이스 활용 능력에서 토트넘이 얼마나 우위를 점하느냐가 승부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토트넘은 팔리냐가 중원에서 1차 차단을 책임지고 수비 라인 앞에서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상대의 전진 패스를 끊어내는 순간부터 경기의 리듬을 자신들에게 맞춰갈 수 있다. 볼을 탈취한 직후에는 사비 시몬스를 중심으로 이선이 빠르게 전진하며 히샬리송이 중앙에서 수비수들을 끌고 내려오면 자연스럽게 라인 사이에 빈 공간이 만들어진다. 슬라비아 프라하는 3백 아래에서 박스안을 지키는데 집중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 과정에서 미드필더 라인이 제때 내려오지 못하면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이 순간적으로 크게 벌어지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바로 이 벌어진 공간을 향해 사비 시몬스가 타이밍 좋게 침투해 들어가며 슈팅과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여러 차례 연출될 수 있다. 히샬리송이 등지는 움직임으로 수비 라인을 골대 쪽으로 깊게 끌고 가면 사비 시몬스는 하프 스페이스에 자리 잡아 세컨볼을 회수하거나 페널티 박스 앞에서 강력한 중거리 슛을 시도하는 선택지를 가져간다. 측면에서는 풀백들이 높게 올라가 폭을 넓혀주고 윙에서의 오버래핑과 컷백 패턴까지 결합되면 슬라비아 프라하의 수비 라인은 점점 더 골대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슬라비아 프라하는 프레코프를 향한 전진 패스와 세컨볼 경합으로 역습의 실마리를 찾으려 하겠지만 팔리냐의 넓은 커버 범위와 수비 라인의 압박이 유지된다면 2번, 3번 연속해서 같은 루트를 쓰기에는 부담이 크다. 또한 미드필더 3선이 내려오는 타이밍이 늦어지면 자페이리스가 혼자 넓은 공간을 커버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며 이때 토트넘의 2선 자원들은 자연스럽게 수적 우위를 만든 채 전진할 수 있다.
토트넘이 전반부터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상대 진영에서 경기를 풀어간다면 슬라비아 프라하는 라인을 깊게 내리면서 수비 미드 사이 간격이 더 넓어지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낼 공산이 크다. 이런 구도에서는 사비 시몬스가 다시 한번 라인 사이에서 공을 받아 방향을 전환하고 히샤리송 측면 자원들에게 찔러주는 패턴이 반복되며 슈팅 볼륨이 꾸준히 쌓일 가능성이 높다. 슬라비아 프라하는 세트피스와 롱볼, 그리고 몇 차례 역습 상황에서 한두 번 정도는 위험한 장면을 만들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경기 흐름을 바꿀 만큼의 지속적인 공격 루트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반대로 토트넘은 전력 차이를 바탕으로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고 라인 간격을 꾸준히 관리하면서 상대의 전개를 끊어내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갈 수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팔리냐의 압박과 커버링, 사비 시몬스의 침투 타이밍, 히샤리송의 박스의 움직임이 더 익숙하게 맞아떨어지면 점수차가 서서히 벌어지는 그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결국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그리고 그 공간을 얼마나 잘 막아내느냐의 싸움에서 토트넘이 전술적 개인 기량 모두 앞선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토트넘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